월요일장 흐름에 대한 시나리오를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았습니다. 장시작 전 미리 흐름을 점검해보시면 대응에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갭 하락 출발. 현재로서는 갭 하락 출발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경우 단기적으로 하락이 먼저 나올 수 있지만 이후에는 기술적 반등 흐름이 이어질 확률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은 세력이 흔들기 좋은 국면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갭 하락이 발생하더라도 거래량이 실리지 않고 예상 저점 구간이 지켜진다면 세력은 다시 반등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예상 저점 구간은 23,230에서 250, 예상 반등 목표 구간은 23,380에서 23,450입니다. 따라서 갭 하락만 보고 하락 추세로 단정 짓기보다는 세력이 숏 포지션 청산을 유도하는 반등 시나리오일 수 있다는 관점을 고려하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갭 상승 또는 보합 출발. 만약 갭 상승하거나 갭 없이 시작한다면 이 경우는 고점을 높이며 매수 심리를 자극한 후 하방 전환을 노릴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세력 입장에서 마지막 상방 유인을 통해 숏 포지션을 정리한 뒤 하락 전환하는 전략일 수 있기 때문에 예상 최고점 23,550 돌파 시에는 강한 상승세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 구간은 숏 포지션 청산을 유도하는 마지막 흔들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강도가 평소보다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강한 상승에 휩쓸리지 않도록 고점 근처에서는 하락 신호가 나오는지 필히 확인 후 진입하는 전략이 안전합니다. 장시작 전에 예상 흐름을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고 대응 전략을 세우신다면 갑작스러운 변동에도 공포로 흔들리지 않고 보다 안정된 매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두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세력의 최종 목표 구간으로 보였던 23,500에서 23,550 구간, 그마저도 지금은 뚫려버렸습니다. 이제 세력은 마지막으로 개미들의 롱 포지션을 유도하기 위한 추가 상승 연출 단계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력은 여기서 주가를 과연 얼마나 더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세력의 유도형 상승은 기술적 저항이 약한 구간에서 0.5% 정도 추가 상승을 연출하며 개미의 추격 매수를 이끌어냅니다. 하지만 시장 분위기가 좋고 외부 뉴스나 심리적 기대감이 겹치는 경우라면 1%에서 최대 1.2%까지도 끌어올린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3,500에서 0.5% 상승이라면 대략 23,630, 1.2% 상승이면 23,800 근처까지 추가로 밀어붙일 여력이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세력의 본심은 수익 실현과 롱 유도입니다. 의도를 숨긴 채 롱을 유인하고 그 뒤로 매물 폭탄을 던지는 게 익숙한 패턴입니다. 그러니 지금 구간에서 추격 매수보다는 이탈 기준선을 먼저 설정해 두시고 흔들림 없는 관찰자 모드로 진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구간은 끝일 수도 있고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이 구간에서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이미 숏 포지션을 청산한 상태라면 추가 상승 없이도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숏 물량이 계속 쌓이고 있다면 세력 입장에서는 완전 청산을 노리고 한 차례 더 상승을 시도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지금은 세력이 개미들의 물량을 강제로 걷어가기 위한 구간입니다. 결국 이 시장은 공포와 탐욕의 싸움이고 우리는 그 한가운데서 얼마나 흔들리지 않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세력의 의도를 간파하시고 추가 상승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갭 하락이 아니라 오히려 갭 상승으로 시작했죠. 사실 저는 세력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갭 하락으로 시작해서 개미들이 23,400대에서 숏 포지션을 더 많이 잡게 한 다음 그걸 위로 강하게 끌어올리면서 숏을 청산시키는 전략이 비용적으로 가장 이상적일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갭 상승으로 시작하면서 바로 위로 뚫어버리는 그림이 나왔죠.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세력 입장에선 이제 충분히 숏 포지션이 쌓였다는 걸 확인해서 한 번에 청산시켜야겠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관점으로는 더 이상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23,550 부근을 고점으로 예상했으니 아마 많은 개미들도 비슷하게 이 구간을 고점이라 봤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에 세력은 더 이상 빙빙 돌리지 않고 그냥 직진으로 돌파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즉 이건 이제 시간이 없다라는 세력의 초조함 그리고 막판 스퍼트로도 볼 수 있습니다. 무서우면 다 털고 나가라는 식으로 지금 공포와 혼란을 동시에 유도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오늘의 갭 상승은 세력의 자신감보단 오히려 급하고 초조함이 느껴지는 돌파라 해석됩니다. 세력도 불안하고 초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심을 숨기고 더 올릴 수 있을 것처럼 연출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건 일종의 막판 유인 전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력 입장에서는 이제 남은 숏 포지션을 털어내기 위해 마지막 한 방을 연출 중일 수 있고 그 흐름 속에 개미들이 롱 포지션으로 갈아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따라붙기보다 차분히 지켜보며 23,500대 구간이 무너지길 기다려야 합니다. 공포와 두려움을 이겨내며 다음 구간으로의 진입을 차분히 기다려보시죠. 23,500선 아직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세력에게도 시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자면 정면 승부를 걸기엔 펀치력이 다소 부족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개미들에게 전략의 일부가 들켜버렸기 때문입니다. 숏 청산 유도, 갭 상승, 고점 돌파 시도, 이 모든 과정이 이제는 익숙한 흐름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세력 입장에선 다음 승부처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은 바로 본장 시작 이후의 흐름에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그들의 움직임 속에서 심리 변화의 단서와 방향성 확정의 증거를 찾아내는 것, 즉 본장 시작 후 23,500선을 다시 방어하려는 움직임이 나오는지 아니면 순식간에 무너지며 하락 가속을 유도하는지, 이 두 가지 중 어디로 움직이느냐가 오늘 하루의 전략 방향을 정하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는 감이 아닌 시나리오로 대응해야 할 시간입니다. 방향은 곧 정해질 테니 우리의 대응은 이미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선 지금은 수익보다 리스크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한 시점입니다. 23,500선을 지지하며 다시 반등 흐름이 나타난다면 미련 없이 빠르게 손절하는 전략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구간에서 개미들의 숏 물량이 다시 유입된다면 조급해진 세력은 이를 기회 삼아 강한 상승을 연출하며 반격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구간에서는 감정이 아닌 계획으로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3,500선을 지지하면서 반등이 시작된다면 그건 단순한 되돌림이 아니라 개미들의 숏 포지션을 다시 한번 털어내기 위한 세력의 마지막 롱 유도 작전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개미들이 이번에는 진짜 하락이 시작되겠지 라고 믿고 숏 물량을 쌓아 올릴수록 세력은 그 욕망을 이용해 단기 고점 돌파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에서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보다 어디서 틀어질 가능성이 높을까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추격은 늦고 대응은 빠르게. 이 두 가지 원칙만 지켜도 오늘처럼 복잡한 장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세력의 심리를 해석하며 예측보다는 관찰, 확신보다는 방어, 이 전략이 살아남는 열쇠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화면에 보이는 조정 목표가에 대해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종개미님, 지금 많이 힘들고 지치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분명 새로운 출발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는 함께 시장을 바라보고 함께 대응해 가겠습니다. 지금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23,500 이 자리를 지켜보는 눈들이 많습니다. 지금 흐름 자세히 보면 세력의 롱 유도 작전은 이미 끝났고 이제는 슬슬 물량을 정리해 나가는 단계로 보입니다. 갭 상승으로 개미들 숏을 털어냈고 이제 윗꼬리 음봉이 반복되고 볼린저 밴드 중심선도 다시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상방을 더 끌 힘은 없고 그냥 시간 끌며 정리 작업 중일 가능성이 큽니다. 거래량도 줄고 RSI는 과열권에서 중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세력이 올라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 보입니다. 결국 23,500에서 23,480 이 구간이 무너지게 되면 세력도 포지션 정리를 마무리하고 하방으로 방향을 틀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럴 경우 다음 목표는 23,350에서 300 사이가 될 수 있고 이 자리도 뚫리면 23,200선까지 조정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예측보다 관찰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롱은 빠르게 정리하고 신규 숏은 확실한 신호가 나온 후에 진입하는 게 유리해 보입니다. 물량 정리가 끝나면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지금의 흐름은 세력이 물량을 정리하며 시장을 정리하는 단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시적인 반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이는 새로운 상승 시그널이 아닌 기존 물량을 정리하기 위한 마지막 롱 유도 구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구간에서의 진입은 충분한 계획과 기준이 없다면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곧 물량 정리가 마무리되면 하방 시도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모든 판단은 시청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 채널은 분석과 해석을 공유하는 목적일 뿐 매수나 매도 추천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결국 살아남는 건 지금 이 순간에도 냉정하게 관찰하는 사람입니다.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최근 고점 돌파 이후 흐름을 중심으로 세력이 어떤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지에 대한 해석입니다. 우선 차트를 보면 장대 양봉 이후 상단부에서 거래량이 줄고 캔들은 양봉과 음봉이 혼재된 채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점 부근에서 세력이 물량을 정리하면서도 추세는 유지한 채 개미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전형적인 흐름입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이탈 없이 옆으로 기는 모습, 장 마감까지 추가 돌파 없이 끝난 흐름까지 고려하면 지금 구간은 조용한 분할 청산이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급락 없이 중심선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다음 주 중요한 실적 발표와 관세 이슈를 앞두고 방향을 미루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매집 중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곧 지금은 추가 상승도 하락 전환도 확정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세력이 고점에서 유리한 쪽으로 판을 짜고 있는 심리전 구간이라는 해석이 가장 적절합니다. 이제 관점을 다음 주 일정으로 확대해 보겠습니다. 7월 30일과 31일엔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와 중국의 관세 부과 일정이 겹쳐 있습니다. 세력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불확실성을 앞두고 롱 포지션을 대규모로 유지하는 건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흐름은 차익을 실현하면서도 시장에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거래량을 줄이며 부드럽게 정리하는 방식에 가깝다고 판단됩니다. 세력 입장에서는 불확실성 이슈가 해소되고 확정된 다음 다시 진입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는 게 좋겠습니다. 따라서 롱 포지션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30일 전에는 일부 청산이나 비중 축소를 고려하시길 조심스럽게 권장드립니다. 또한 실적 발표 이후에는 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으므로 그에 맞는 전략적 진입 타이밍을 다시 검토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음봉 전환이 발생한다면 그건 고점 피로 시그널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번 장에서 제가 다시 한번 느낀 건 세력은 시간도 무기고 심리도 전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한다면 앞으로의 장에서도 반드시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번 고점 돌파 이후에는 꽤 큰 폭의 하락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기술적인 피로감뿐 아니라 다음 주 예정된 관세 이슈와 기업 실적 발표라는 불확실성이 눈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결과가 시장 기대보다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세력은 하락 구간에서 다시 물량을 모을 수 있고 그 이후엔 또 한 번의 강한 상승 시도가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즉, 지금은 단기 하락 구간을 만들고 새로운 평단 형성을 노리는 세력의 전환점 시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구간은 방향이 정해진 게 아니라 방향을 만들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 구간에서의 흐름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로운 주 좋은 결과 만드시길 기원하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종개미님께 전해드릴 말씀은 당장 내일 큰 하락이 온다, 무조건 빠진다, 그런 확신을 드리기 위함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의 흐름을 보면 세력이 고점 근처에서 차익 실현을 시도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곧 닥쳐올 중국 관세 이슈, 그리고 7월 30일과 31일로 예정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처럼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세력이 큰 규모의 롱 포지션을 그대로 끌고 가기보다는 수익을 정리하고 빠지는 쪽이 훨씬 유리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지금이 하락의 시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흐름이 한 달 넘게 기다려온 바로 그 자리일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 3일간이야말로 세종개미님께 탈출의 기회가 현실이 될 수 있는 결정적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조용히 침착하게 한 번 더 판단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이번엔 꼭 탈출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분석해드릴 내용은 댓글 요청에 따라 금 차트의 흐름을 기술적 심리적으로 해석하고 다가오는 7월 31일 새벽 3시 예정된 FOMC 금리 발표와 연계해 나스닥 기술주 시장과의 상호작용을 종합적으로 풀어보는 시나리오입니다. 최근 저는 주로 나스닥 분석에 집중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이나 오일 흐름에서 세력들의 심리를 깊이 들여다보지 못했고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사실 차트를 분석할 때는 기술적 분석과 심리적 분석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신뢰도 높은 시나리오를 세울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만으로는 흐름의 의도를 놓치고 심리적 분석만으로는 정확한 타이밍을 잡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금차트 기술적 분석입니다. 현재 금은 3440 부근의 고점에서 강한 저항에 부딪힌 뒤 되돌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특히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한 뒤 상단선 안으로 들어오는 음봉이 작은 분봉에서 일봉까지 차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볼밴 중심선을 아래로 이탈하며 장대 음봉이 출현, 이는 명백한 당위 조정 신호로 해석됩니다. 또한 고점에서 거래량 없이 밀리는 흐름은 기술적으로는 에너지 소진, 심리적으로는 세력의 익절 또는 불확실성 회피로 인한 현금화 흐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락 구간에서 거래량이 뚜렷하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건 투매나 공포에 의한 하락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익절 목적의 물량 정리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다시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최근 차트 패턴을 보면 장대 양봉 이후 완만한 조정이 이어지고 있죠. 이건 세력들이 고점에서 물량을 정리하거나 고점 조정 구간에서 자주 나오는 흐름입니다. 이런 구간에서 중심선 근처에서 횡보하며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보인다면 충분히 재상승 가능성도 열어둘 수 있는 흐름입니다. 보통 금은 위기 상황에서 안전자산으로 강세를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처럼 금이 먼저 하락한다는 건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위기를 크게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금리 발표를 앞두고 금이 눌린다는 건 시장에서는 이번 FOMC가 매파적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기대 심리가 선반영되고 있는 흐름일 수도 있습니다. 즉 금리 동결 또는 비둘기적 스탠스 예상으로 금 하락,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상승, 이 시나리오가 이미 일부 반영된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단 반대 시나리오도 염두해야 합니다. 만약 예상과 다르게 FOMC가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인다면 현재 금 하락은 그 자체로 시장이 너무 낙관적으로 앞서갔다는 경고 사인일 수 있고 이 경우 나스닥도 동반 급락 가능성이 생깁니다. 정리하자면 지금은 단순히 금이 빠지니 나스닥이 오른다는 공식이 적용되기 어려운 복합적인 심리전 구간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이 고점에서 분할 청산 시점인지 아니면 다음 반등을 노린 매수 구간인지 판단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금 차트는 기술적으로 하락 전환 신호 발생, 즉 세력의 고점에서 물량 정리,
불확실성 앞에서 익절 흐름일 가능성이 높고 7월 31일 새벽 3시 FOMC 발표 이후가 시장 전체의 진짜 방향성이 결정될 시점입니다. 나스닥 또한 현재는 단기적으로 완화 기대에 상승 중이지만 금리 발표 이후 급변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FOMC는 단기 매매자는 물론 전체 시장의 추세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지금은 급한 판단보다 차분히 관찰하고 대응 전략을 세울 시간입니다. 지금부터는 댓글 요청으로 준비한 크루드 오일 분석 내용입니다. 최근 기관 투자자들이 원유 매수 포지션을 축소하고 있는 이유를 거시적 관점과 심리적 관점을 함께 종합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경기 둔화 우려입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 양국의 제조업과 소비 지표가 나란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수요 위축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특히 원유처럼 경기 민감도가 높은 자산은 이러한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수요 감소, 유가 하락이라는 구조를 선반영하며 매수 비중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는 다가오는 주요 이벤트에 대한 회피 심리입니다. 7월 31일 새벽 예정된 FOMC 금리 결정, 그리고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재부과 시점이 겹쳐 있습니다. 이처럼 불확실성이 큰 이벤트를 앞두고는 기관 입장에서도 과감한 베팅보다는 포지션 축소와 관망 전략이 일반적인 대응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오펙 플러스의 공급 확대 우려입니다. 오펙은 8월부터 하루 54만 배럴 규모의 증산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는 시장 내 공급이 증가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만큼 유가는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수요는 둔화되고 공급은 늘어난다면 가격 하락은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는 기술적 분석 관점입니다. 현재 원유 가격은 75달러 선에서 두 차례 저항에 부딪혔고 차트상으로는 고점에서 음봉 전환이 발생하며 세력의 물량 정리 흔적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이를 고점 부담으로 해석하고 추격 매수보다는 청산 혹은 매수 유보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경기 둔화 우려, FOMC 및 관세 이슈 앞둔 회피 심리, 오펙 증산 부담, 기술적 고점 신호,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현재 기관들은 원유 시장에서 보수적 대응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상승 재료가 부족하고 중요한 이벤트 리스크가 앞에 놓여 있는 시점에서는 확률보다 리스크 회피가 우선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겁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지켜보는 자세, 즉 관망이 오히려 가장 현명한 대응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정리하면 중국은 원유 수요의 핵심 국가 중 하나입니다. 경기 부양 정책이 약하거나 실효성이 낮다면 수요 둔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 달러로 거래되는 원유는 상대적으로 비싸지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금리 인상 지속에 대한 우려는 위험 자산을 회피하게 만드는 심리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약간 우세하지만 단기 반등 후 다시 눌리는 구조가 유력해 보입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다음 반등이 이전 저점보다 낮은가? 만약 낮다면 하락 추세 전환, 만약 높다면 박스권 유지 혹은 추세 복원 가능성, 마지막으로 기술적으로 보면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하방 이탈하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상태라면 이는 조용한 이탈 흐름으로 당장은 반등 없이 하방 추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